반갑습니다. 네. 잘 되고 있죠? 네. 자, 오늘 기타 법령 할 자리죠. 자, 기타 법령. 우리가 기초 과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3주 동안 이제 하는데 뭐 일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뭐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조금 힘드시더라도 복습도 좀 하고 따라오려고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험생이 지금 뭐 만약 100명이다 하면은 그 중에 수준이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다른데 강사들이 뭐 제일 높은 사람을 위주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다수 평균적인 어떤 수준 그런 걸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뭐 좀 이제 완전 처음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노력을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기타 법령을 이제 할 건데 법규가 이제 13개 법령이었잖아요. 13개 법령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5개 법을 했다고요. 5개 법인데 사실은 개수로 놓고 따지면 작지만 출제는 엄청 많이 된다 했죠. 지금까지 했던 게 27문제를 했다고요. 27문제. 건축법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13문제를 좀 할 건데, 기타 법령은 법령이 원래 8개나 돼. 8개나 되는데 13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많이 놓아봐야 2문제죠. 2문제에 나오는 법을 뭐 주택법 공부하듯이 공동주택관리법 공부하듯이 하면 별로 효율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초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초 과정인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진짜 이제 엑기스만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8개 법령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알아야 될, 시험을 칠 때 알아야 될 법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기초서에서도 오늘 한 것도 한 5문제 나왔어. 기초서에서요. 기타 법령에서 나왔으니까 하여튼 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72페이지 이번에 한번 보면 기타 법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간 파트에 보시면 8개 법이 쭉 나와 있죠. 법을 이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자, 보면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다가 2 적습니다. 2. 항상 2문제가 출제됐어요. 항상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은 엄청 많아요. 주택법보다 훨씬 많아. 공동주택관리법의 2배 이상이 되는데도 출제는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맞춰서 제가 수업을 좀 할 거고, 오늘 이제 정비법으로 완전히 좀 아주 엑기스를 좀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요거는 항상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항상 한 문제입니다. 비교적 덜 중요하죠. 양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 자, 시설물법을 좀 발표하셔야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래 되어 있죠. 이게 특별법이죠. 이것도 당연히. 자, 특별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과정이면서도 늘 강조드렸던 게 일반법, 특별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시설물법은 많은 법의 특별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뭐 주택법도 공동주택과 관련이 되고 건축법도 관련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법도 관련이 되고 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과연 시설물일까?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출제가 또 됐습니다. 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시설물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아파트가 항상 공동주택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만 딱 되냐면 거기 딱 적습니다. 미리 적었습니다. 진짜 읽겠습니다. 16층 이상. 16층 이상이 되면은 시설물법상에 시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설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때, 자,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6층 이상에 근무한다고 하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가 세대수마저 300세대가 넘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가 되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한다고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철저한 어떤 점검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시설물이야.
시설물에 딱 해당되게 되면 시설물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설물법에 따라 엄격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택관리법보다요. 이게 또 올해도 출제가 된 거야. 그걸 오늘 한번 해봅니다. 시설물법에 제일 중요한 것은 16층 이상 적었죠? 요거는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1종, 2종, 3종이 있거든. 출제가 5번 됐는데요.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딱 되면 항상 1종일 뿐이야. 2종일 뿐이야. 미안합니다. 2종만 되지 1종은 절대로 안 되는 게 5번 나왔어. 나중에 또 합니다. 시설물 적었죠? 그게 16층 이상 2종 시설물. 이렇게 딱 일단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2종 시설물에 속해서 2종 시설물에 대한 규정들을 이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물법에 따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소방기본법. 요거는 1 적습니다. 아까 시설물법은 2문제가 출제되고요. 항상 2문제가 출제됐고, 소방기본법은 옛날에는 2문제가 출제되다가 요 최근 한 3, 4년 동안은 1문제입니다. 1문제. 양은 좀 작습니다. 소방기본법은 1문제가 출제됩니다. 1문제가 출제되는 데가 뭐 여기서 법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방기본법이죠. 그럼 소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소방은 불 끄는 걸 소방이라 그래. 불 끄는 걸 뭐라 한다? 소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아파트에도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불행히도. 났을 때 이 법에 따라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 불을 꺼야 된다. 그게 우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은 1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이름이 상당히 긴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래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소방시설 설치법이었어요. 줄여서. 근데 앞에다가 뭐 불이 나서 불 끄는 걸 뭐라 했죠? 소방이라 했죠. 그죠? 이제 소방 불 끄는 시설을 뭐라 한다? 그거 당연히 소방시설이라는 거지. 불 끄는 소방시설 있죠. 그 소방시설을 미리 좀 이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라고요. 그죠? 설치를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불 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뭐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법을 우리는 줄여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름이 화재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줄여서 앞에 거의 화재방법이 되고, 요거는 항상 2문제입니다. 항상 2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사법. 말 그대로 지금 뭐 전기에 대한 사업법이죠. 이것도 사업법인데, 이것도 항상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그냥 2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는데, 이 전기사업법은 최근에 상당한 신설 막 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태양광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원전 뭐 폐지하고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죠? 원전이 상당히 전기를 막 생산하고 이런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줄여보다 보니까 다른 대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넣고 또 개정된 게 또 있는 거야. 자꾸 신설이 되는 겁니다. 전기사업도 이번에 또 신설이 몇 개가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전기사업법은 한 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강기법입니다. 줄여서.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되죠. 뭐 아파트도 성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강기에 대한 법이고, 이것도 거의 2문제가 출제됩니다. 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초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면서 항상 집합건물이죠. 그죠? 그 집합건물은 당연히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계속 1문제밖에 안 나왔어.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한 2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였는데,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아파트는 반드시 집합건물이다. 맞죠? 근데 집합건물법에서 다루는 것은 공동주택인 집합건물도 있죠.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니까 그것도 다루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일반법이야.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은. 근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라는 집합건물을 딱 떼서 관리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슨 법이랬죠?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을 해봅니다. 자, 이제 72페이지를 보면 이 법 이름이 아주 이것도 법 이름 자체가 주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법 이름 자체가 이거 좀 의미는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칠판을 봅니다. 법 이름이 뭐죠? 도시 및 뭐죠? 주거환경 무슨 법? 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 이름이 진짜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이 법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 이 법은 뭐에 대한 법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입니다.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야. 주거 환경을요. 그리고 또 무슨 환경을 정비한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맞다. 첫 번째 미안합니다.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고요. 도시 환경도 정비를 하는데 무슨 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환경도 정비한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주 목적은 사실은 주거 환경 정비가 주예요, 주. 도시 환경은 조금 붙어가 있어. 근데 어쨌든 도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법 이름이 뭐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되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 법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법이에요. 정비 사업에 대한 법인데. 이거 올해 주관식 문제 나왔잖아. 아주 쉽게 나온 거지. 지금 현행법상의 정비사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주거 무슨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였어. 이게 지금 진짜 이런 걸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서에 한 문제 나왔으면 오늘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사업자만 붙이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무슨 사업이 있죠? 재건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은 정비 사업이다 맞나요? 맞죠? 당연히 정비 사업입니다. 세 개밖에 없어 지금은요.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특색이 있을 거야. 특색이. 자, 특색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업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이, 과연,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세 사업의 특색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세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정비 사업을 하고 당시에 그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떠냐 상태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떠냐 요것도 22의 주관식 문제 나왔어. 그래서 용어 정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나오고 거기다가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우리 교재 72페이지 보면 7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이 양갈로 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갈로 2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양갈로 3 재건축 사업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색칠이 하나가 돼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색칠이 떡 돼 있는 게 뭐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되잖아.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적어 보십니다. 도로 같은 걸 말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를 우리가 무슨 시설이라 한다? 그게 다른 것만 안 적고 도로만 적어도 돼. 자, 도로만 놓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도로가 가장 잘 안 돼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로라는 정비 기반 시설이 거의 잘 없어. 있어도 막 조그만하고 막 열악해. 가장 열악한 사업이 이 세 개 중에 뭐예요? 이게 올해 출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산동네라고 생각하면 돼. 산동네 같은 데 보면 우리 여기처럼 막 도요지처럼 막 도로가 착착 안 나 있죠. 꼬불구러운 도로가 있든지 아예 도로가 없고 막 도로는 있긴 있는데 그 도로가 차도 못 다니는 계단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그런 지역들은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예?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요.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주거 환경 개선. 그때 이제 표를 만들자면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순서를 이제 따지면 가장 열악한 게 뭐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게 극히 열악해요. 요게. 여기 극히 열악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산동네 같은 지역은 도로 같은 것이 극히 열악하죠. 이렇게 도로를 이런 정비기관시설을 막 이렇게 이제 새로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요거야. 재개발입니다. 그럼 여기 표현할 때 여기를 극히 열악이라 해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악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죠?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우리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해서 막 도로 같은 걸 막 설치를 해야 사용 검사를 해주거든.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그 지역들은 그 옆에 보면 도로는 잘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요게 또 기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요게 출제가 많이 됐고 요것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 요게 어떻다고요? 양호한 겁니다. 요게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거예요. 요게 키워드요. 구티의 표를 만들자면 이거 다른 건 지금 보지 마십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애기서만 딱 잡습니다. 다시 정비사업은 세 개의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거를 구분하는 어떤 가장 키워드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인데 도로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게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좀 열악하면 특색이 없어지고 재개발은 재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오히려 뭐는 양호하다고요? 전기 기반 시설 도로는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재건축은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봅니다. 재건축은 도로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파트 그 자체가 문제인가? 세월이 여러분들 사람도 나이 한 40, 50대고 이러면 늙듯이 아파트도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깨끗한 건 아니잖아. 한 40, 50년 막 지나고 나면 바로 이것이 무슨 건물이 되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월이 한 3, 40년 막 이렇게 지날 때만 건물 처음에는 생생했겠죠.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건물을 뭐라고 하죠? 노후 불량 건축. 약속입니다. 그런 건물을 무슨 건물이라 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그래서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또 어떠냐? 이걸 한번 또 살펴보자는 뜻이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잘 보세요. 요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재건축의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었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떨까요? 좀 더 이렇게 여기 이제 표현 자체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도하게 밀집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밀집은 밀집한데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 오히려 대다수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죠. 안 좋은 곳에서 그거를 좀 좋게 하는 거지. 이걸 좋게 하려면 뭐를 좋게 해야 좋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극히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을 막 새로 설치하고 이러면 좋아지죠? 거기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을 막 개량하면 좋아지겠지. 그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주거환경이 좋아집니까? 도시환경이 좋아집니까? 주거환경이 좋아지는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오히려 양호해요. 도로 이런 것도 잘 돼 있지만, 거기는 아파트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막 날아가 버리지. 이게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거야. 단독주택하면 틀립니다. 주택에도 틀리고, 건축물에도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책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재건축을 한번 볼까요?
3번 양갈로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습니까? 양호한 거야.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래 돼 있죠. 오래된 뭐가 밀집한 지역이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죠. 주거환경이 되는 거야. 주거환경. 이게 주거환경도 주거환경 문제는 뭐 적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환경입니까? 주거환경입니까? 주거환경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되죠. 자, 이거를 완전히 익히면 돼. 익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아주 전형적인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1번 양갈로 다시 한번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이래 돼 있죠. 도시 고소득입니까? 저소득입니까? 조금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우선은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뭐가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뭐도 그렇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으니 그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요까지만 가로 딱 열고 닫습니다. 요거만 외우면 돼. 지금은 기초과정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그건 별거 없습니다. 자,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색이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도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자, 요것만 잘 체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적혀가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행기 이게 또 출제가 많이 돼. 재건축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실 특색이 별로 없어요. 정비 기반 시설부터 가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어떻다?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별 특색이 없어요,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것은 별로 특색이 없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로를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뭐를 개선한다? 주거 환경을 개선까지만 가로 딱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부터 중요한 걸 합니다.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사실 짬뽕 사업이야.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아주 사실 특이하지.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칠판. 분명히 재개발은 첫 번째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한다? 밀집한 지역에서 뭐를 개선한대죠, 방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지금까지 했던 거. 이것도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죠. 이것도 사실 요 위에 거만 보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고, 이것도 주거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합해서 사실은 요겁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다. 이걸 합해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데서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세 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중에 지금 설명 말씀드린 거하고 재건축은 항상 뭐를 개선하는 거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주거환경도 개선하지만 도시환경도 개선한다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한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뭐를 이야기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저기 종로에 보면 종로 일가극에 보면 옛날에 세종상가라는 것이 있었죠. 세종상가가 있는 지역들은 보통 상업지역이에요. 상가 있죠, 상가. 세종상가 같은 건 이제 있게 되면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도 우리 이제 주택처럼 세월이 지나면 낡아버리죠. 그러면 불도 잘 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종상가 거기 있던 지역에 가보면 깨끗하게 돼 있죠.
깨끗하게 되어 있다니까. 건물 자체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좋아집니까? 도시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렇다는 뜻이지. 주거 환경은 주거 지역이야. 주거 환경은 무슨 지역이죠, 주로? 이건 다 주거 지역에 생겨지는 거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주거 지역에 생겨지는데 유일하게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있죠.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은 상가고, 공업 지역은 뭐죠? 공장이잖아, 공장. 공장 같은 것들이 막 낡거나 이렇게 해서 첨단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 예? 세운 상가처럼 일단 상가를 이제 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 지금 상가잖아요. 옛날에 동대문 시장하고 지금은 다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좋게 하는 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출제 많이 됐거든. 옛날에는 도시환경 사업이란 별도의 사업이 있었어. 그 사업이 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봤다?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상업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과 또 무슨 지역이다? 공업지역 같은 지역에서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요것만 유일하게 무슨 환경을 개선한다? 도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키워드가 되는 상당히 이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자, 우리 교재로 이제 들어가서 재개발 사업의 둘째 줄을 보시게 되면 가로합니다.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이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이래 돼 있잖아. 여기 핵심이다, 핵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 보세요. 다른 거 다 주거환경이었잖아. 여기만 무슨 환경을 개선?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고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란다? 재개발 사업이란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키워드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 사업을 누군가가 시행을 하겠죠. 이 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그냥 시행자라고 안 합니다. 정비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업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와서 19회 주관식 문제 나와가지고 그냥 시행자라고 하면 틀려요. 시행자라고 하면 틀리고 뭐라 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라고 해야 됩니다. 자, 책 자꾸 보시면 책은 안 보셔야 됩니다. 책 저 뒤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지금부터는 자, 사업 시행자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 사업 시행자가 과연 누가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죠? 이거 올해 또 출제가 된 거야. 그게 조합이 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야. 조합이라는 말은 그 토지 등 소유자 같은 조합원들 있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야. 조합입니다. 조합이다. 자, 그래서 요거 재건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하살표가 이제 세 개가 되는데 하살표가 세 가지가 되는데 재건축일 때는 뭐를 설립해서 한다? 조합이 설립돼서 한다.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조합이 출제됐어. 조합이 설립이 돼서 한다. 조합이 설립이 돼서 합니다. 조합이 설립돼서 한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 뭐 나중에 적어도 되는데, 자, 이거 안 지울 겁니다. 좀 최시간 할 때 이거 안 지울 거냐. 나중에 이제 적어도 됩니다. 누가 한다? 조합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야,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재개발도 똑같다니까요. 재개발도 누가 안 도와줘? 누가 해야 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이것도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합이 되는 것이지. 자, 조합이. 자, 극단적인 걸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업을 놓고 보면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하면 누가 돈을 벌이죠? 누가 돈이 돼요? 그게 토지 등 소유자 돈이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이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특색이 되는 겁니다. 특색이 되는데 자, 이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산동네 같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도로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당신들 집이 낡았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집을 개선하고 하라 하고 그러면 힘들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 거야. 이때 시행자는 이때는 조합을 설립을 안 해요. 주관경계선사하면 조합을 설립한다 안 한다? 조합을 설립조차 안 해. 여기는.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을 해주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다? 그래서 뭔가 행정기관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 군수 등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등은 사실 이미 한번 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대로 이제 지금 들어본다. 그 뒤에서 책을 체크할 겁니다. 턱턱 시군구청장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축법상의 건축 원칙적인 허가권자 있죠. 이 사람을 이상하게 이 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표현을 쓴다? 그게 우리 같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동작구다. 동작구에도 좀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지역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게 논리적이다 일단은? 우리 구청장이 하는 거야. 구청장이. 여기 동작구청장이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장이 한다. 맞습니까? 경기도 양평구는 양평군사. 그죠?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강화군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특자도의사. 세종시는 세종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논리적이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막 밀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돈 많잖아요. 공익적인 돈을 가지고 뭐를 설치해주고 도로 같은 걸 설치해주고 낡은 집들은 뭐 어떻게든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여기 이제 키워드고 올해 출제된 걸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요거 조합. 올해 이게 또 출제가 됐는데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서도 했지만 거의 대다수는 인가요. 조합의 설립은 뭐라고요? 인가가 되는 겁니다. 조합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인가는 그냥 안 해준다. 그죠? 뭐 동의 요건 이런 건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정비법 할 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조합은 뭐다?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택법에도 조합이 있잖아요. 주택법에도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법상의 조합은 반드시 무슨 문자를 써야 돼. 반드시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조합하면 기분 나빠해야 된다고. 그럼 주택법상 조합인지 헷갈리잖아. 이 법에서는 이 법상의 조합은 제가 칠판에 그냥 조합이라고 적었잖아요. 저를 지금 틀린 거야 사실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거야. 반드시. 무슨 조합이다?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됐잖아. 우리 여기도 기초서에도 있습니다. 무슨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이 사실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설립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 나중에 할 거고요. 그게 이 조합이 설립돼서 사실 조합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설립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봐.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일정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도 조합 업무를 누가 대신해서 하는 단체가 필요하죠. 이게 또 올해 출제가 된 거야. 추진위를 미리 구성해야 되는 거야. 무슨 위원회?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사회에서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조합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어떤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소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요 앞 단계에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추진위원회가. 뭐가 구성돼야 된다? 추진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요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건 뭐 나중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일단 승인을 받아야 추진위가 구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기초까지 절대 잊지 마실 거. 정비법 사업은 몇 개다? 정비법상의 사업은 세 종류다. 맞습니까? 특색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먼저 갖고 하셔야 되고 사업 시행자 개념이 나오는 거야. 사업 시행자 개념이. 그래서 우선 세 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개념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되는 게 논리적이다? 시장 군수 등이 되고
2번, 3번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누가 되는 게 맞다? 조합. 그 조합이 자기들끼리 이제 결성했어야 되는데 조합은 뭘 받아야 된다? 설립인가 받고 이름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추진위를 구성해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였는데 올해 시험문제 놓을 법 했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돼본 거야. 정비법이. 정말 중요한 어떤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행법엔 사업 시행자가 요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앞에다가 뭐가 하나 붙였어. 공공자를 한번 붙여버리자고. 요 앞에.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야. 올해 신설이 되었고요. 시행일이 한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시행이 이제 됐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요 앞에다가 뭘 붙인다? 공공자가 붙입니다. 요 앞에 뭐가 붙인다? 공공자가 붙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신설된 거야. 그럼 뭐 지금까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군수 등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재개발도 있고 뭐도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자가 바뀌는 거지. 시행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예,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제 완전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정리를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보면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에 모두 후문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2번을 보면 셋째 줄에 이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첫 번째만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나오는 겁니다.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앞으로 이걸 뭐라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이래 돼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하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똑같습니다. 밑에도. 3번 양가를 보게 되면 둘째 줄에 보면 이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맞습니까? 여기도 보면 시장, 군수 등 이래 돼 있죠. 그거만 체크합니다. 시장, 군수 등 같은 사람들이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 보십니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올해 이제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74페이지를 보면 사업 시행자 중에 가장 중요한 시행자가 정비사업조합이야. 3번 찾았죠? 이게 이제 올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또 출제가 됐는데 봅니다. 조합을 설립한 자입니까? 하려는 자입니까? 이게 미리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싶으면 미리 밑에 보면 일정 시점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네모합니다. 뭐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밑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죠. 이거 다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는 추진회 위원장 포함 5명이 또 주관식 문제 나왔었습니다. 19회인가 뭐 해도 출제됐습니다. 몇 명의 추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5명 이상. 그래 돼 있죠? 5명 이상.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과 관련돼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운영 규정도 뭐 승인 받겠지. 그런 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3번 또 기출. 3번 양가를 보면 조합이 법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탁 되어 있잖아. 조합은 법인이 한다, 법인. 이게 법인이 되다 보니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등기하는 때 성립을 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칭에는 무슨 문자를 써야 된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4번 또 기출. 이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이다 보니 법인이 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겠죠. 이거는 사단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완전 1시간에 걸쳐서 정리했습니다. 1시간. 자, 칠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안 했던 파트를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요, 재개발 사업은 좀 특색이 있댔죠. 다른 거는 주거환경 개선만 다루는데 재개발은 주거환경도 하지만 또 도시환경도 있었죠. 이건 진짜 특이하다니. 그게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 자, 칠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자, 도시환경 사업도 있댔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업공업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조합의 설립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돼요? 시장군수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라면 누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지금 현행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완전히 이건 외워버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이 조합이죠.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는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해되십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데 재개발은 아주 특색이 있게도 이런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된다 했잖아요. 이래서 그런지 하여튼 조합이 설립돼서 하는 것도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누구도 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세한 내용도 지금 해보면 또 오히려 헷갈리니까 기초수에서는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비법 상의 사업 시행자 유형은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게 맞고, 그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게 맞다? 조합이 하는 게 맞다. 물론 공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군수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아주 특이하게도 재개발 사업은 누구도 할 수도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항상 되는 건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만 그렇습니다. 미만일 때만 그렇다. 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좀 체크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조합 설립이 먼저입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 구성이 돼가 승인 받겠죠. 그럼 이제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되고 그다음이죠. 근데 이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도요. 반드시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죠. 며칠이나 해야 된다? 이게 30일이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등기를 하니까 법인이 될 거고, 법인이 되는 순간 무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자, 책을 완전 마무리합니다. 책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재에 지금 이 페이지는 정말 중요한 페이지네. 74페이지 보게 되면 1번 했고 3번 했죠. 2번도 중요한 거예요. 2번을 보시게 되면 1번에서 시장 군수 등을 비롯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다운표되어 있죠. 그게 공공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공공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뭐를 설립해야 됩니까?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사실은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여기 다시 말하면, 자, 자꾸 이제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하는 사업이 이 두 가지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이건 조합을 설립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1번 동그라미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닌 자가 하려면 조합을 설립하라. 여기가 됐죠. 특이하게 2번 동그라미 별도에 떼놨는데 이 사람이 대한 거 2번 별표하십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이래 돼 있잖아. 다만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무슨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로 무시하고요. N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무슨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령이 제가 가로에 일부러 적어놓은 거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가로 속에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인 경우는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든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거만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종합 정리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출제됐던 게 이게 나왔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조합이 또 나왔거든요. 오늘 두 개가 다 나있네 여기에. 전형적인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특색이 요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정말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지. 요건 항상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누가 해주는 게 논리적이다? 이 사람 하는 게 논리적이죠. 논리적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사업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재건축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양호하죠. 양호는 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논리적으로는 뭐가 설립돼서 하는 게 맞다. 조합인데 이번에 신설된 게 공공도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도 주도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재개발이 가장 특색이 많다고 보는데 재개발의 원칙적인 모습은 특색이 없어.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상업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 내지는 정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원래는 이제 뭐가 설립돼서 하는 게 맞다. 조합이 설립돼서 하는 게 맞지만 특히 토지 등 소유자가 인원수가 안 많을 때 몇 명 미만일 때는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 같은 사람이 하든지 조합이 설립돼서 하든지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조합 파트로 넘어오면 이 조합은 특색 있게도 무슨 조합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 정비사업조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 구성되어야 될 게 뭐다? 추진이고 구성은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설립 인가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인이 되다 보니 무슨 법인이 된다? 사단법. 이게 바로 정비법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은 재정비 촉진법으로 들어갑니다.